로키와 그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테사르크를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닉 퓨리는 어벤져스를 소집합니다. 어벤져스는 로키 일당이 독일에 나타난 것을 알고 그것으로 출동합니다. 그리고 전투를 통해 로키를 잡는데 성공합니다. 저는 이 장면 다시 보면 이상한 생각만 듭니다. 토르가 있었다면 모를까, 마법사 스킬을 가진 로키가 물리 공격을 하는 이들에게 왜 잡혔을까? 이는 클린튼 바톤의 교란 작전 중 하나로 쉴드 본진을 공격하기 위한 그의 작전을 로키가 실행한 셈이죠. 재밌게도 이 장면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블이 이 장면을 통해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의 만남을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의 생각과 눈이 어벤져스의 집합에 쏠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스토리상의 로키 일당의 작전 수행입니다. 그런데 마블은 뒤통수 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마블은 토르의 등장, 그리고 토르와 아이언맨의 싸움, 거기에 뮬리느가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와 충돌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줌과 동시에 로키 일당의 교란 작전을 잠시 관객들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마블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토르와 로키의 만남과 몇 가지 대사를 던짐으로써 두 사람의 상황까지도 또다시 설명을 합니다. I thought you dead. Did you mourn? We all did. Our father. Your father. We were raised together. Do you remember none of that? I remember a shadow. I remember you tossing me into an abyss. I who was and should be king. So you take the world I love as recompense for your imagined slights. I've seen worlds you've never known about. I have seen the true power of the Tesseract. Who showed you this power? Who controls the would-be king? I am a king! Not here! You give up the Tesseract! You give up this poisonous dream! You come home. I don't have it. You listen well, brother. I'm listening. I want to know why Loki let us take him. He's not leading an army from here. I don't think we should be focusing on Loki. That guy's brain is a bag full of cats. You could smell crazy on him. Have care how you speak. Loki is beyond reason, but he is of Asgard. And he is my brother. He killed 80 people in 2 days. He's adopted. 토니 스타크와 페퍼의 관계를 정리했었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마블은 토르가 로키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로키는 가족이라 생각했던 이들의 배신으로 마음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함께 보여줌으로써 이후 시리즈, 이후 내용들의 개연성을 연결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각해보면 수백 년 동안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살아왔었는데 이상하게 아빠는 형한테만 잘해주는 느낌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옆집 사는 원수 아저씨의 아들이었고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이유는 인질로 잡혀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떠한 생각이 들을까요? 로키는 아이를 표방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거의 대부분의 모습은 철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르가 이러한 로키를 시리즈를 거듭해 나가면서 끝까지 따뜻하게 안아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로키의 변화를 점점 보여줍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 바로 어벤져스 1편에서 로키와 토르가 만나서 대화하는 이 장면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어벤져스 멤버들은 우여곡절 끝에 로키를 실드의 함선으로 데려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마블은 여기서 또다시 훌륭한 연출력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액션씬에 흘러가지 않은 관객들은 이제 작전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화려한 액션씬에 흘러갔던 관객들은 왜 안 도망갔지? 라는 궁금증을 주게 만든다는 거죠. 물론 이후의 장면에서 로키의 계략에 대해 깜빡 잊는 사람들을 위해 토르와 닉 퓨리의 대화를 통해서 What are you asking me to do? I'm asking, what are you prepared to do? Loki is a prisoner. And why do I feel like he's the only person on this boat that wants to be here? 로키가 일부러 잡혀 들어온 것 같다라는 대사를 던짐으로써 관객들이 영상 집중 모드가 아닌 스토리 집중 모드로 전환하라고 말을 해주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갖춘 영화가 바로 어벤져스 1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잡혀온 로키는 어벤져스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계략을 짭니다. 하지만 어벤져스는 로키를 잡은 것에 만족해하고 흡족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실제로 닉 퓨리는 3만 피트 아래로 떨어지는 감옥에 그를 가둬놓고 또 그의 마음을 가지고 놓은 나타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로키 일당의 전략이 실패로 가는 것처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벤져스는 그를 무시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라 말하면 그를 편파적으로 바라봅니다. 한편 토니 스타크가 회의 장소에 나타나면서 콜슨 요원에게 사랑을 지키려면 언제든 말해라. 내가 그곳에 데려다 주겠다. 라는 말을 던지며 잠시 콜슨 요원에 대해서 잊고 있었던 관객들에게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철저하게 계산된 변태적인 개연성을 부여함으로써 콜슨 요원 인질극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로 응집되지 않는 슈퍼 히어로들의 모습을 영화는 보여줍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언제 싸움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서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슈퍼 히어로들을 응집시킬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함을 이 영화는 계속해서 밝힙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이 캡틴 아메리카이고 그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떡밥을 계속해서 부여하는, 그래서 어벤져스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리더로 캡틴 아메리카를 성장시키는 영화가 바로 저는 어벤져스 1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헬리캐리어 내에서 로키가 탈출하는 문제가 발생된 이후 콜슨 요원의 그것을 통해서 슈퍼 히어로들만이 아니라 관객들에게까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친 연출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번외지만 실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갤러거 요원을 등장시킴으로써 관객들의 기분을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것들은 마블이 얼마나 관객과 호흡을 잘 맞춰나가는지, 얼마나 변태적인 연출력을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해주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로키를 잡아온 시점에서 토니 스타크가 스티븐 로저스에게 말합니다. 닉 퓨리는 최고의 스파이이며 숨긴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가 왜 지금 와가지고 필요하다고 말하는 건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된다라고요. 그러자 브루스 배너 역시도 닉 퓨리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를 던집니다. 이에 스티븐 로저스는 브루스 배너, 토니 스타크와 함께 있을 때는 명령만 따르면 된다. 테서렉스나 찾아라 라는 말을 하지만 그 이후 미심쩍다는 브루스 배너와 토니 스타크의 말을 수용함으로써 스스로 판단하고 이를 찾아 나섬으로써 하이드라의 무기와 유사한 무기를 쉴드가 만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캡틴 아메리카의 경청력입니다. 팀원의 이야기가 비록 자신의 신념과 다르다 할지라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면 이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가 리더로서 소질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과는 다른 캡틴 아메리카의 모습입니다. 과거 퍼스트 어벤져에서 캡틴 아메리카였다면 보여줄 수 없었던 장면, 바로 내부 기밀을 염탐하는 장면입니다. 대위로서의 캡틴 아메리카의 모습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의심해서 풀어나가는 어벤져스의 리더 캡틴 아메리카로 발돋움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스티븐 로저스와 토니 스타크의 대사를 보면 Big man in a suit of armor. Take that off. What are you? Genius, billionaire, playboy, philanthropist. The only thing you really fight for is yourself. The Avengers Initiative was scrapped, I thought, and I didn't even qualify. I didn't know that either. Yeah, apparently I'm volatile, self-obsessed, don't play well with others. I did know. You're not the guy to make the sacrifice play, to lay down on a wire and let the other guy crawl over you. I think I would just cut the wire. 철조망에 누워있는 동료를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할 수 있냐고 스티븐 로저스가 토니 스타크에게 물었을 때 토니 스타크는 철조망을 다 잘라버리면 된다. 그리고 너는 실험용 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대사는 서로의 약점을 들춰내는 장면입니다. 토니 스타크에게는 이타심이 없다는 것이고 스티븐 로저스는 군인으로서 명령만 따르기만 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현재 모습에서 점차 자신이 부족한 모습을 채워나가면서 진화해 나갑니다. 물론 이 장면은 로키의 창에 의해서 점점 슈퍼 히어로들이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모습은 이후 나온 윈터 솔저에서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또 시빌 워를 통해서 외부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즉 좌측 끝에서 우측 끝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토니 스타크는 점점 이타적으로, 스티븐 로저스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 나아가는 인물로 변하는 첫 번째 장면이라고 저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로키의 전략으로 실드의 함선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 이 사태를 해결했지만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모래알처럼 변한 그들의 결속력을 어찌하지 못하는 상태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블은 첫 시작부터 뿌려온 떡밥을 슬슬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속력을 다지는 건 콜슨 요원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냉정한 남자 닉 퓨리는 콜슨 요원의 피 묻은 카드를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어벤져스 작전을 바라보는 콜슨 요원의 시선에 대해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토니 스타크와 스티븐 로저스의 마음속에 정의 불을 지피게 됩니다. 이때 스티븐 로저스는 가장 다루기 힘든 힘을 힘으로 눌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토니 스타크를 상대하면서 홀슨 요원의 희생이 숭고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He was an idiot. Why? For taking on Loki alone? He was doing his job. He was out of his league. You should have waited. You should have... Is this the first time you lost a soldier? You're not the guy to make the sacrifice play. To lay down on a wire and let the other guy crawl over you. We are not soldiers. I think I would just cut the wire. I'm not Marshal of Fury's Fife. Neither am I. He's got the same blood on his hands that Loki does. But right now we gotta put that behind us and get this done. If we can put together a list... You made it personal. That's not the point. That is the point. That's Loki's point. He wants to beat us, he wants to be seen doing it. He wants an audience. That's just previews. This is opening night. I wanna know why Loki let us take him. He's not leading an army. And why do I feel like he's the only person on this boat that wants to be here? And Loki, he's a full-tilt diva. Yeah. Big man in a suit of armor. Take that off. What are you? Genius, billionaire, playboy, philanthropist. He wants flowers, he wants parades, he wants a monument built to the skies with his name plastered. Son of a bitch. 영화를 보고 있으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형태의 대화를 이어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티븐 로저스는 동료의 죽음이 숭고하다는 것을 말하고 토니 스타크는 콜슨 요원이 힘으로 이기지 못하는데 바보처럼 행동을 했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영화는 이를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는 스티븐 로저스가 토니 스타크를 위로한다는 것이고 토니 스타크는 자신의 방식대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토니 스타크가 의심이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스티븐 로저스를 변화시켰고 반면 토니 스타크는 콜슨 요원의 죽음과 순간 희생 정신을 스티븐 로저스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배움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영화의 마지막 희생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그 이후 시리즈에서 강박에 가까운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토니 스타크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 따로 떨어진 일원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뉴욕에서 벌어질 마지막 전투에 참전하고 치타우리 종족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영화는 점점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뉴욕시에서의 대규모 전투에서 스티븐 로저스가 아이언맨을 포함한 각 대원들에게 명령을 하다라는 장면이 잠시 나옵니다. Call it, Captain. All right, listen up. Until we can close that portal, our priority is containment. Barton, I want you on that roof, eyes on everything, call out patterns and strays. Stark, you got the perimeter. Anything gets more than 3 blocks out, you turn it back or you turn it to ash. Thor, you gotta try and bottleneck that portal. Slow him down. You got the lightning. Light the bastards up. You and me, we stay here on the ground. We keep the fighting here. And Hulk. Smash.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벤져스 1편은 캡틴 아메리카, 스티븐 로저스라는 인물이 어벤져스를 어떻게 결속시키고 어떻게 중심에 서며 어떻게 그들의 리더가 되는지를 말해주는 영화라고 저는 다시 한 번 더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벤져스 1편은 어벤져스라는 팀의 리더로서 성장하는 캡틴 아메리카를 중점으로 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토니 스타크가 이타심과 작전 그리고 전략이라는 것이 앞으로의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만드는 영화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의 변화가 스티븐 로저스라는 인물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를 통해서 스티븐 로저스가 어떻게 외적으로 성장하는지를 말씀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어벤져스 2편은 토니 스타크를 위한 영화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이언맨 시리즈를 이야기할 때 그때 정리해드린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